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은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나인데, 자, NPM은요, 지향하는 가치가 신자유주의를 지향하죠. 신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경쟁의 가치를 지향하는 행정이론이 NPM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 그래서 노예로의 길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국가기획의 무용론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학자가 하이에크다. 그래서 NPM과 같은 있죠. 이런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위대한 사회 정책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1960년대 존슨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책이에요. 1960년대 존슨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책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을 말합니다.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서 NPM은 국가의 시장 개입을 확대하자, 축소하자.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보장 자체도 축소하자라는 논의예요. 그래서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있죠. 사회건설이란 이런 키치플레이는 복지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자유주의의 가치와 배치된다. 이렇게 봐야 돼. NPM은 성과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이 NPM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식의 최대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 이것도 복지국가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니은과 미음이 관련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해서 나있는데, 자, 윌슨은 규제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상황을요, 4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있죠, 정치 상황을 4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규제로 인해서 유발되는 편익이 있죠. 집중되어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 차원.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해서 유발되는 비용이요, 집중되어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의 차원에 따라서 규제정치 상황을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로 인해서 유발되는 편익이 집중되어 있고 비용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정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집단 정치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해서 유발되는 편익이 집중되어 있고 비용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정치 상황을 고개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해서 유발되는 편익과 비용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정치 상황을 다중 혹은 대중 정치 상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정치 상황을 운동가 또는 기업가 정치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기업 한번 봅시다. 정부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되나요? 편익은 매우 크며 동질적인 소수 집단에게 귀속되고 있는 상황. 지금 기업과 같은 상황은 어떤 정치 상황이냐?
고객 정치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객 정치 상황이에요. 이 고객 정치 상황과 관련있는 규제가 바로 수입 규제죠. 수입 규제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정부 규제로 인해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개개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편익과 비용 자체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정치 상황을 다수정치 또는 대중정치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음란물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익 확보를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정치 상황이 이익 집단 정치 상황이죠. 한약 규제와 관련이 있지. 하위 사회와 약사회 간의 다툼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정치 상황이에요. 피규제 집단에게는 비용이 좋게 집중되지만 규제로 인한 편익이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운동가 정치 상황이고, 환경 규제라든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있죠. 이러한 규제가 운동가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나있죠. 옳은 것은요. 합리 모형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자, 합리 모형은 인간을 전능한 인간으로 가정을 하죠. 전능한 인간으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점증 모형에서 지향하는 합리성이 정치적 합리성이고 합리 모형에서 지향하는 합리성이 경제적 합리성이죠. 그래서 점증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수정이 완료됩니다. 3번 질문은 맞는 질문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양식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위계 질서 또는 위계 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은 아니죠. 혼란스러운 조직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양식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오는데, 자 봅시다. 사회 실험에는요 실험 설계라는 게 있고 비실험 설계가 있죠. 실험 설계와 비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구성하냐 구성하지 않느냐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는 정책을 가하는 있죠. 이런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책을 가하지 않고 차단시킨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시에 구성해서 실험 집단에게만 정책을 가하고 양 집단의 특성 차이를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찾아내는 방법이 실험 설계고, 비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집단만 구성한다? 실험 집단만 구성을 해요. 그럼 정책의 차이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실험 집단에게 정책을 가하기 전의 값과 실험 집단에게 정책을 가하고 난 후의 값, 즉 전후 값의 차이를 통해서 정책 효과를 찾아내는 방법이 비실험 설계야. 다시 실험 설계는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죠. 준실험 설계라는 것과 진실험 설계로 나눠져요. 진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성원을 동질성을 확보하죠. 반면 준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구성해서 실험 설계하는 것을 준실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